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여러분들 메디톡스 소식 들어보셨나요? 메디톡스가 만든 보톡스가 제품 허가 취소가 나면서 휴젤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휴젤이 매출 2천억에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이 484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에요. 이 기업의 보톡스가 주력 상품인데 영업이익률이 32%죠? 근데 대단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케어젠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기업인데 이 기업은 보톡스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필러를 만들어요. 이 케어젠이라는 기업은 휴젤이나 메디톡스처럼 보톡스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그 외 제품들도 만드는데 영업이익률이 51.9%입니다. 실적을 보면은 올해 거 추정치는 컨센서스가 없고요. 작년 거 보면은 매출액 647억에 영업이익 354억이 나오면서 엄청난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19년도에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은 케어젠이 입은 매출에 대한 정확성이 획소가 안 되면은 거래 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전에 나왔던 보고서들의 실적 정정 공시를 다 하고 해서 거래 재개가 돼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위험하면 증거금 100%인데 이 기업은 증거금 40% 기업으로 나오고 있죠. 케어젠은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좀 자제되는 그런 시기에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케어젠은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익률이 대단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바이오 기업인데 이익률이 50%가 넘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케어진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데 일단은 휴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휴젤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446억, 480억 이 정도 나올 때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입니다. 케어젠은 지배주주 순이익이 281억 나올 때 시가총액이 6,800억이니까 휴젤은 50배가 넘는 거고 케어젠은 20배가 넘는 거죠. 23배 정도 나오나요? 23배, 24배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휴젤이 케어젠보다 2배에 가까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케어젠은 휴젤만큼 평가를 받았으면 좋은데 그거의 반토막 정도의 밸류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케어젠이 기본적인 이론에서 3분기 실적 발표 부근 기점으로 주가가 우상향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차트가 이뻐서 일단은 골라봤고요. 케어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케어젠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오늘 방송일이 11월 19일인데 11월 말에 화성 공장이 준공된다. 펩타이드 생산 연간 3톤으로 확대되는데 이 물량이 현재 대비 10배 이상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은 펩타이드 생산 능력이 300kg 정도인데 3톤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면 매출액이 10배까지도 신장할 수 있다는 거죠. 케어젠 실적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기존에 있던 공장으로 매출액이 6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10배 가까이 매출 신장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공장이 완공된다 그래서 제품이 판매가 돼야지 이 실적이 나오고 제품 판매와 판로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오히려 공장 준공 후에 나올 수 있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실적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케어젠이 앞으로 판매에 대한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해나가고 외국의 이 점유율들을 어떻게 잡아먹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공장 사진 보면은 이거는 예상도이고 이거 지금 최근에 3분기 때 찍은 건데 공장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의 파이프라인 보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화가 많이 진척이 된 상품들이 많고 현재 비임상과 임상시험 중인 제품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인데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제약으로의 영역 확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케어젠의 주력 제품들은 제품의 분류가 화장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약품도 아닙니다. 그 사이인
코슈메슈티컬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는데 그 분류에 들어갑니다. 케어젠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 케어젠의 판매 경로 보시면 당사의 매출 약 95%가 해외 매출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식약처에는 화장품 아니면 의약품 이렇게 나눠서 제품을 검증을 해주고 나아가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까지는 있습니다만 케어젠이 만드는 주력 제품인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분류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분류이기 때문에 케어젠이 한국 시장보다는 외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젠의 파이프라인 정리를 해보면 화장품에서 주력 제품, 주름 개선제, 미백, 두피, 모발 개선, 여드름 관리 아주 좋죠. 그리고 의료기기, 안면 미용, 주로 보톡스나 필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피 모발 개선, 그리고 식품에서는 혈당 조절, 그래서 독성이 없는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 조합을 해서 펩타이드를 만드는 체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성과 매출의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임상이 끝나 봐야겠죠. 사업화되는 걸 봐야겠는데 일단 임상이 끝나고 사업화됐을 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비임상 실험에 있는 제품들은 다 장기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혈당 조절은 현재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식약처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식품인데 혈당 조절을 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안정성과 효과가 좋다고 하고 그리고 지속시간이 하루씩 가서 판매 허가가 나면은 시장 점유율을 대거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상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약품에서는 많은 제품들이 비임상 실험에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제목과 연동이 됩니다. 제약으로 영역 확장. 이 제품들이 앞서 개발한 제품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려면 의약품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이 의약품으로서 개발이 이전에는 부담스러웠던 점은 케어젠이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약품으로서 개발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임상 과정을 오랜 기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매출과 이익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케어젠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재물을 보면은 기업의 부채가 없죠. 부채가 없고 유보가 엄청나게 큰 상태로 기업이 탄탄하게 성장을 했고 그런 만들어진 이익 자금들을 바탕으로 공장의 증설과 그리고 의약품 개발, 신제품 개발, 특허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케어젠이 재물을 통한 바탕을 토대로 이 제품들을 완성을 하면은 더 큰 그리고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기존 사업 분야가 안정적으로 바뀌어서 매출과 이 실적이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영역을 확장을 해서 1,000억 이상의 매출 기업으로 변화를 할 텐데 이 기업의 이익률 보셨죠? 그 이익률을 지킨다면은 엄청난 고속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찾아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작용기전은 예를 들어서 코에 케어젠이 만든 물질을 뿌리면 코로나 병균이 코로 들어와도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작용기전을 못하게 방해를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효과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기업을 평가를 할 때 기업의 성장성을 두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일단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매출 보면은 지금 20년도에 유럽의 매출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 케어젠의 필러 이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점유율이 1위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아시아 퍼시픽 관련해서 18%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한국은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는 제품 개발을 따로 한국을 위한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진출을 하고 있죠. 현재 케어젠의 본사하고 R&D 센터 공장들은 안양에 위치해 있고 아까 보여드린 3공장은 경기도 화성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PCPC 최다 등재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200여 개의 펩타이드 특허를 가지고 있고
600 액티브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히고 외국과 비교해서도 손에 꼽히는 특허의 숫자라고 합니다. 펩타이드라는 거는 아미노산 합성을 통해 생산을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체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아미노산의 종류들을 합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자체가 다른 합성 물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입자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투과성도 좋다고 해요. 기업 활동을 보면은 필러가 중추적인 역할로 매출을 8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메슈티컬은 20%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케어제는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실성과 꿈이 공존하는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필러와 보톡스의 고성장, 그리고 가격 기술 경쟁력, 아까 특허를 통한 기술 경쟁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익률 보면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이 분류가 화장품보다 우월하다는 그 장점으로 마케팅을 해서 해외 시장에 진척을 잘 이뤄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경쟁적 우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 성장 동력이라고 화성 공장 완공을 주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펩타이드 생산 규모가 10배 확대되면은 제품들이 훨씬 확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업이 제약사로서 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죠. 제약사로 도약을 하면은 시장의 평가 반영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 억제 음료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식약청 인가되기가 21년 1분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출의 성장이 얼마나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한방변성 치료제랑 다양한 영역 이런 계획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셔야 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당뇨 억제 음료가 게임 체인저로서 매출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하고 휴젤의 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케어제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원인은 케어제는 신제품을 좋은 걸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필러와 보톡신을 통해서 이런 주름기 있는 얼굴이 이렇게 뽀송뽀송한 얼굴로 변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쉽겠죠. 이런 미에 대한 수요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케어젠 대표 필러가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일반 필러하고 다르게 2배가량 길었다. 코스메슈티컬이 화장품과 의약품하고 다른 점이 큰 부분은 의약품하고 다르게 부작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화장품과 다르게 환자한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청결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케어 시장은 24년도에 20조를 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매출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보면은 주사가 아니죠. 이런 주름기 있는 얼굴에다가 화장품처럼 바르기만 해도 주름기가 개선이 되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가 돼서 하반기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부터 메디톡스의 제품이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휴재만 받을까요? 하반기부터 매출에 기대가 되는 이런 케어젠 기업도 매출에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신 사진 놓고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상용화 및 제품화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케어젠의 실적은 매년 2분기에 끌어다가 많이 받는 편인데 올해에는 실적이 2분기 때 엄청 좋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3분기 때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한 거는 볼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받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과 이익을 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 역성장했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내년 1분기부터는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올해 하반기에 PTX 시리즈가 신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케어젠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전에 이 업종의 대표 기업인 휴젤의 평가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휴젤이 시가총액 2조 5천억인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작년 기준 446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2조 5,834억 나누기 446억을 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57배, 58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좀 더 손볼 수는 있겠죠. 케어제는 작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281억이 나왔고 시가총액은 6,832억입니다. 6,382억 나누기 280억 하면은 24.4배입니다. 근데 휴젤처럼 58배 평가를 받는다면 지배주주 순이익 281억 곱하기 58배 하면은 1조 6,300억 정도가 되겠죠. 1조 6,300억을 현재 상장 주식수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15만 2,300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미래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지 1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휴젤로 돌아와서 휴젤의 22년도 실적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759억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2조 5,834억 나누기 759억 하면은 34배. 케어젠이 대표 기업만큼의 22년도 실적을 따라간다면을 두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케어젠은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게 없죠. 그러면 휴젤하고 다르게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이 상공장이 완공만 돼서 가동이 된다면 금세 1천억 이상의 매출 기업으로 변화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1,000억이 나왔을 때 이익률이 50%이면은 케어젠은 5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곱하기 휴젤의 22년도 평가 배수인 34배 하면은 목표 시가총액은 1조 7천억이 됩니다. 정리하면은 단순히 작년의 실적을 휴젤만큼 평가를 받는다 쳤을 때 목표 시총이 1조 6천억이면은 앞으로 성장해서 매출 1,000억 이상, 이익이 500억 이상 달성됐을 때 목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까지. 목표가 자체는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렇게 케어젠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과거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기업의 주가가 휴젤보다 저평가에 놓여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악재는 이미 해소가 돼서 거래 재개가 된 거는 분명하니까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성장을 할지 못할지 그거를 추적하면서 기업에 대한 공부의 방향성을 단기적인 제품, 혈당 조절 제품에 대해서 매출의 성과를 추적해 보시고 그리고 11월 말에 준공이 되는 케어젠 상공장에 대해서 매출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공부를 해 보시면서 기업의 성장에 함께하고 싶다, 기업의 비전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시장이 점점 레드오션이 심해서 케어젠의 경쟁력이 확실히 있더라도 이익률에 대한 걸림돌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며 궁금하신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더 공부해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00만 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